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붉은 단심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는 연산군 폐위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지만 그 후 실제 조선의 왕이었던 중종이 아닌 선종이라는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반정공신들의 권력과 힘없는 왕의 갈등을 소재로 시작하여 살아남으려 사랑하는 이도 내줘야만 하는 이태와 살아남으려 중전이 되어야 하는 유정의 이야기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회 오프닝이 진정 인상에 깊이 남네요. 세자 시절 이태의 위기에 내려지는 눈이 그의 한없이 외롭고 힘겨워 보이는 뒷모습이 말이죠. 그림자 연출도 그림자처럼 따르는 이들이 그를 따른다기보다는 그를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것이 그 긴장감도 그렇고 이런 연출미가 사극의 묘미겠죠? 거기다 고요의 바다와 불가사를 이어 또다시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준님의 장형님과 사극이면 이건 그냥 믿고 보는 조합 같은 그의 목소리 톤에 포스에 등장 자체가 압도적이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까지. 그래서 말인데요. 1회에서 10회까지의 스토리를 쭉 한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며 반정으로 왕이 된 선종. 하지만 선종의 아내인 중전신 씨가 반정공신에 의해 멸문당한 역적의 딸이었기에 중전의 자리에 있을 수도 그녀의 아들의 세자로 책봉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죄인의 딸을 폐하라는 반정공신들의 협박에 공신록이여, 경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채우시오. 그게 누구든 훈작과 토지 노비를 하사할 것이며 경들이 청구하는 여인을 수기 가래로 성대하게 맞이할 것이오. 그러니 중전의 폐위는 더는 논하지 말라. 그녀를 지키려 아들을 지키려 공신 책동을 남발하고 사유지까지 풀어주며 공신들의 힘을 키워주는 대신 조강지처를 지키기 위해 허울뿐인 왕의 길을 자처하며 아내의 패서인만은 막으려 했었는데 궁에 몰래 빠져나갔던 태는 우연히 유정을 만나고 그녀에게 끌리게 되니 만난 당일 프로포즈를 갈기는 직진남이었던 태인데 못난 데다 발칙하고 오만하고 포악하기까지 하다. 말도 많고 음전하지 못하니 누가 데려갈까? 허니 내가 혼인해주마. 그런 그의 직진이 궁의 구석구석까지 개원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포부를 당당히 던지니 공신들을 대적하려면 살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찌 이리 경솔해? 궐 안에서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했거늘. 선종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결국은 아들의 뜻에 동의하며 유정의 아버지 살림의 수장 유학수를 불러 자식들의 혼사를 이야기해보지만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좌의정 개원이 아니니 또다시 꾸며주는 계략들의 유학수는 역모를 꾸미니가 그의 수장이 선종의 아내 중전신 씨가 되어버리고 이 아내를 표해야 하는 딜레마에 또다시 빠지게 된다. 결국 또다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이냐 부인이냐를 사이에 두고 개원의 농간에 빠져들었다. 허울뿐인 왕 중전을 지키고자 개원에게 왕인 그가 애원까지 해보지만 씨알도 먹히질 않으니 왕도 살리고 세자도 살릴 방도로 독차를 준비한 중전신 씨. 지아비는 안사람을 지키고 어미는 자식을 지켜야지요. 세자빈이 될 유정을 지키라며 독차를 태워 나눠 마신다. 방금 네가 마신 차에 독을 탔다. 태에게는 적당히 아플 정도의 소량이 자신에게는 치사량의 독을 넣은 채 자신은 패기가 아닌 중전으로 죽을 거라며 자신이 아들을 지킬 거라며 난 세자와 함께 독살 당한 겁니다. 평생 기억하고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개원에게로 몰아갈 빌미를 주며 숨을 거두는데 태가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상황이 그 정반대로 흘러간 후였으니 세자의 보위를 약속받았다. 어머니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버렸다. 아내를 잃은 절망에 단 하나 남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유정의 집안을 희생양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선종. 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 애썼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아들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는 왕들 많이 알아온 비밀 통로를 태에게 알려주며 그녀를 구하라 하고 가서 넌 나와 다르다는 걸 증명해라. 그렇게 살려낸 유정에게 꼭 살아남아달라 눈물의 호소를 보낸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개원의 세력이 잠식당해버린 궁에서 또다시 선종의 죽은 중전과 그녀의 친정을 빌미로 이태를 세자에서 폐할 것을 요구하니 아들의 보위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에 더 이상 세자를 지켜줄 수가 없는 삼종은 그에게 살아남으라는 당부를 전하고 그리할 것입니다. 제 사지를 찢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세자의 피위 외침에 자신의 무릎을 희생시켜가며 중전과 공신들이 간택한 윤씨와의 혼인을 약속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왕이 되어 허수아비로의 왕위를 4년째 이어가고 개원의 세력은 지치지도 않은 채 커져만 가고 그 뒤에는 대비가 떡하니 그의 권력을 지지해주고 자식이 없는 중전의 병을 안 이태는 비수 같은 말들을 중전에게 전하고 중전은 곧 죽습니다.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중전의 태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첫발걸음을 떼어 보려 한다. 조선의 12대 왕이자 선종의 적장자인 태, 하지만 폭군의 추를 떨었던 개원에게 보이는 태는 정수보단 변칙에 능하고 원칙보단 반칙에 법보다는 불법에 능통한 자일 뿐이었고 담대하지만 간교하고 인내심만 강한 애초의 선군이 될 생각도 자질도 없다고 단정지어진 인물일 뿐이었고 그런 태의 유일한 목표는 박개원과 공신들을 척살하는 것이었으니 그를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정당하다 여겼고 그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궁에서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짜야만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유정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태였고 태의 유정을 향한 마음도 유정의 태를 향한 마음도 그대로였고 하지만 이 태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선비일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이 직접 만든 부채로 청혼을 대담하게 던져보는데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의 죄책감이 유정의 연심을 참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스멀스멀 새로운 중정간 태계까지 손을 뻗치며 개원은 자신의 권력이 대대손손 이어질 큰 야망을 꿈꾸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태가 아니니 병조 판사의 딸의 마음을 훔쳐야만 하는 태인데 중전의 자리를 둔 그런 치열한 궁중함투 속에서도 그 무거운 마음을 놓게 하는 건 그런 자신을 웃게 하는 건 유정이고 그럼 그녀에게 또 반하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내비칠 수 없는 태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런 태에게 상처 따위는 받지 않는 유정은 더 적극적이고 뜻하지 않게 유정과 그녀의 벗들의 대화에서 박개원의 집별채에 숨겨진 여자에 대해 듣게 되니 개원이 자신의 진례를 중전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 하지만 태는 개원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유정이 더 걱정이고 폭군 트라우마의 지대로 입문해버린 개원은 이 조선에 더 이상의 폭군은 없다를 모토로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좌상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또한 금상의 뜻입니다. 그의 손을 들어주는 대비까지 나서니 일이 그의 뜻대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중궁전과 동궁전까지 차지하면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겠구나. 우연히 알게 된 개원의 계획에 자신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실행하려는 태, 이미 딸밥으로 유명한 병판의 딸의 혼을 쏙 빼내버린 태는 그렇게 병판을 끌어들여 개원을 견제하려 하고 태가 던진 떡밥을 야무지게 잡은 병판을 달래고 협박하기를 반복하며 네 딸을 중전으로 만들 것이니 네 딸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 것이니 내 편에 서라를 외치니 태의 편에 설 것인지 개원의 편에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병판. 그날 정의규는 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지은하께 중전의 죽음을 미리 알리러 온 것이었어. 그런 와중에 태가 정의군과 암호를 만들어 사용해 왔었음을 알게 되는 개원은 태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유정의 위기를 알게 된 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한달음을 달려온 태에게 또다시 청혼을 던지는 유정. 선비님이 말 못하는 안팎의 고단함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선비님을 연모합니다. 그런 유정에게 나에겐 혼인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방금 네가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 전하께서 자명을 나가 만나는 여인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태에게 여인이 있음을 알게 된 개원. 유정이 운영하는 중림현 사람들을 잡아들이며 유정의 숨통을 죄어가며 유정과 태의 관계를 파헤치려 하고 울지도 못할 때 저 대신 울어준 분이 선비님이었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 살아가라 해준 분도 선비님이었습니다. 헌데 선비님 일엔 상관하지 말라고요. 상관할 것입니다. 해서 선비님이 계신 곳까지 갈 것입니다. 낭자는 울 수 없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 세상은 낭자가 살 수 없는 곳이오. 이 둘의 절절한 대화를 보고받는 개원. 전하께서 여인을 만나셨느냐? 예, 전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예.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고하거라.
거기다 이태가 병판의 딸을 중전으로 맞으려 하는 것까지 알게 되니 개원과 병판 원표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그제서야 이 모든 판이 태가 짠 판임을 알게 된 원표, 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전하의 뜻만을 앞세운다면 이는 불효이옵니다. 군왕은 불효를 저지를 수 없사옵니다. 불효를 저지르지 않고 병판의 약식을 중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소? 믿지 못하옵니다. 할 것이오. 못하시옵니다. 증명하리다. 증명하소서. 병판을 여기 만든 이가 과인이요. 전하! 병판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게 과인은 그는 가장 힘든 일이었소. 가장 힘든 판을 해냈으니 다음 판은 이보단 쉬울다. 신병조 판서 조원표, 전하의 어신만을 받드는 전하의 충신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대놓고 라이벌이 되어버린 개원과 원표. 나 또한 여기까지 몰려서 온 겁니다. 이 판을 짠 분이 바로 주상전하십니다. 대감께서 놓친 틈이 너무 크다이다. 태를 찾아간 개원은 뭐라 해도 이번 간택만은 좌상의 뜻대로 안 될 것이오. 어떤 여인이든 데려와 보시오. 앉지 않을 것이오. 만나지 않을 것이오. 얼굴조차 보지 않을 것이오. 평생 구중궁궐에서 지아비의 그림자도 못 본 채 늙어 죽을 것이외다. 하여 좌상은 후대의 권력 근처도 가지 못할 것이오. 후대 권력을 잃으면 현재의 권력도 약해진다는 걸 잘 아시지요. 어딘 누구든 보내보거라. 자신의 진려가 간택되더라도 원자도 권력도 얻기 힘들 것을 깨닫게 되고 유정을 불러들여 유정의 사람들을 빌미로 자신의 진려로 중전간택에 나가 중전이 되어라 하니 내 가문이 몰살당하기 전에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다. 혹 벗이 있다면 그 벗의 목도 뺄 것이요 네가 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사지를 내찢어 놓을 것이야. 일단은 그들의 안위를 위해 개원의 집 별채에 머무는 것을 선택. 그렇게 왜일까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개원과 달리 심성이 곱고 강직한 그의 아들 남상을 이용해 자신의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도 이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이 모든 걸 간파했었던 개원. 모릅니다. 이 보름마다 대광통교에서 만났다지. 네가 순서를 정해보거라. 너의 스승 최상장, 중림현의 작업장, 선비님, 내 누굴 먼저 죽여야 하느냐. 이제는 유정이 만나는 선비까지 걸고 넘어지며 협박질이니 이태와 자신의 사람들이 모두 개원의 감시하에 있음을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직감하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감히 명을 거역한 죄 죽어 마땅하나 은혜를 베푸십시오. 보름날 나타나지 않는 유정에 무언가 변고가 생긴 것임을 직감하는 태. 떠난 게 아니다. 도망치거나 끌려간 거야. 낭자에게 병고가 생긴 것 같다. 찾아야 한다. 한편 유정이 좌이정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유정의 벗동금은 왜 유정이 궁으로 향하는지가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유정 때문에 병판집 종이었던 그녀는 병판의 딸과 함께 궁으로 가고자 하고 형님, 갈 때까지만 기다려요. 무슨 짓을해서든 꼭 구해줄게. 그렇게 진행되는 중전간택, 대비는 예상대로 개원의 진려로 들어온 유정을 간택하고 병판의 딸을 간택하려는 이태와 대립하고 조정 또한 개원다와 원표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중전간택이 쉽게 결정되지 않고 홍문관 대제학이 자문해도 중전간택은 왕실의 백년 대계이니 가벼이 낙점을 할 수는 없소이다. 아니, 대신들은 낙점할 때까지 퇴청을 미루고 의견을 모시오. 팽팽한 의견 대립은 사흘이나 계속되고 과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있는데 삼사의 뜻대로 관례에 어긋나지 않으며 어마어마의 뜻을 받들어 효를 다하고 과인의 위신 또한 살리며 국본을 쓸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말이오. 그제서야 묘수라며 태가 내어놓는 아이디어는 일단 둘 다 후궁으로 들여 3년상 후 한 명을 중전으로 택하자는 것이었고 이태의 계획대로 왕의 참석이 없는 혼인이 치러지는데 태가 유정의 얼굴을 봐야만 하는 개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의 면전을 보라 하니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제 사람들은 안전하겠지요. 그것만 약조하십시오. 약조하지요. 하면 수당 반복 가리지 않고 전화를 뵙겠습니다. 숙부님. 자신의 사람들의 안전을 약속받고 오케이를 날렸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좌상의 진료가 될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칠 여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신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수기인지 어찌 수기어야 하는지 곧 알게 되겠지요. 유정인지 아직 모르는 태에게 전해진 합방 문서에 쌩까며 병판딸에게 가려는데 태인지 아직 모르는 유정은 왕에게 자신을 폐서인으로 만들 명분을 주려하고 전하께 좌의정의 진려를 폐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어서 와서 저를 폐하여 주십시오. 반시체가 되어도 좋으니 궐 밖으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에 옳다구나를 외치며 유정에게로 향해 보는데 개원이 설계한 그의 수에 딱 하고 걸려버렸다. 개원 자신도 끝날 수 있는 자충수이자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거나 폐해야 하는 이태의 자충수. 거기에 충격의 도가니인 유정. 왜 선비님이 여기 계십니까? 유정을 끌어안으며 사방이 귀여. 유정의 정체가 들통날까 귓속말로 익추심을 해야 함을 알리니 태가 세자임을 모른 채 자신의 사랑을 키워온 유정은 주상전하십니까? 선비님이 세자저하였습니까? 선비님이 전하란 걸 알았다면, 날 구해준 분이 세자저하란 걸 진작 알았다면 죽을 마음으로 입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모한다 고백할 때 말했어야지요. 그때라도 말했으면 이 구차한 마음을 끊어냈을 것입니다. 태가 바로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세자였음에 배신감이 장렬이고 낭자의 정체를 알고 행한 거라면 안다면 당시 역적의 딸을 구한 자는 좌의정이 되옵니다. 좌의정은 역적의 딸을 진려로 키워 간택에 올렸다. 그리 몰아갈 수 있습니다. 10월이가 과거에 급제하길 기다릴 필요 없이 좌의정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이옵니다, 전하. 개원을 처형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유정 또한 잃게 되는 길이니 섣불리 실행을 할 수가 없는 태는 그럼 낭자가 죽는다. 확인이 먼저다. 그 후에 행하겠다. 개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만 하고 과인의 자충수가 아니다. 경의 자충수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수를 둔 것이냐. 실낫같이 가벼운 사내 마음에 기대었느냐. 전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연심입니까? 세게 나가보지만 이미 태가 올 것을 예상했던 개원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 개원이 유정의 정체를 아는지가 그부선이고 누인지도 알겠구려. 아시오. 전하의 정인이자 신이 전하께 바치는 중심료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정인과 백년해로 하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개원은 태와 유정의 해피엔딩이기를 바랬다며 개원이 일도 모름을 눈치챈 이태 그제서야 개원을 처형할 명분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보지만 대비께서 좌상을 살리려 무엇을 내놓을지 내 한번 지켜보이다. 개원은 이미 이 결말이 어찌 될지 아는 듯했지만 사단은 딴 곳에서 터지니 진짜 진려를 키웠던 이모라는 이의 등장에 유정이 개원의 진려가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니 이분은 아오기가 아니에요. 개원은 그녀를 압박해 자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유정이 의심을 받게 되고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니 개원 또한 위기. 그 상황의 속에 박씨가 가짜면 자신의 사주를 찌질아 태를 압박하니 유정을 지켜야 하는 태는 그녀에게 떠나라 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유정은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와중에 유정의 몸에 있다는 반점을 확인하며 유정의 생사권을 넘겨받게 되는 이태. 과인은 이제 낭자를 버리려 하오. 유정을 버릴 것이라 모진 마음을 먹어보지만 개원의 계획대로 박숙의 몸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전하께서 확인하시면 감히 네가 거론할 수 있을까? 전하께서 직접 확인하시게 하라. 전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권력입니까? 연심입니까? 전하께서 선택하시지요.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유정을 개원의 진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태. 수기 박씨는 좌의정 박개원의 진료 박씨가 맞소.
개원의 뻔한 수작에도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잔인한 이 둘의 운명. 세자인지도 모르고 찍혀 세자 때문에 간택당하고 세자 때문에 가문이 몰락하고 그는 분명 자신의 원수인데 세자인지 모르고 그에 의해 구원받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단 하나뿐인 자신의 사랑이 가문의 원수라니. 그리고 첫눈에 반한 사랑을 가지려다 그 사랑에게 가문의 몰락과 부모의 죽음만 가져다 준 꼴이니 그 죄책감이 미안함이 진정 버거울 텐데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그녀의 아니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찢어 죽이고픈 개원의 진례로 등장해버리니 유정의 복수와 자신의 복수의 대상인 개원을 죽여야 하는데 그리하면 이제는 유정도 죽여야 하니 이게 뭔 미치고 팔짝될 운명인 건지. 그렇게 유정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처음 개원에게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를 외면하고자 하고 수기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홀대할 것이요, 조롱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한편 대비는 이태의 소홀함에 요양을 한다며 행궁을 택하고 그녀를 찾아온 개원에게 자신에게 속이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지만 끝끝내 말을 해주지 않는 개원. 사랑했던 개원의 청에 원치도 않았던 선왕의 후궁이 되어 계비가 되어 이제는 대비로 살아가는 그녀만은 더럽고 추왕 이를 모르게 하고 싶어서였지만 대비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이 둘의 기구한 사랑도 참 애틋하고 환궁을 종용하러 온 이태와 기싸움을 펼쳐보지만 마마께서 환궁하지 않으시면 소자 이 자리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용서를 빌 것이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소자는 며칠이든 상관없사옵니다. 한데 마마께서 아끼는 사람들이 그리 귀하는 박정룡도 함께 고초를 겪을 터인데 이 또한 불효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마침 오늘 밤엔 폭우가 내린다 하옵니다. 어마마마를 모시러 임금이 행차했습니다. 마마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터이니 그만 환궁하시지요. 이미 이태도 대비와 개원의 관계를 예감은 하고 있는 듯 개원을 걸고 넘어지고 그런 태와의 기싸움에서 완패해버린 대비. 태가 없는 궁에서 자신이 선물한 부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선왕의 죽음에도 자신을 찾았음을 알게 되니 그동안 태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홀로 견뎌왔을 태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져가고 자신을 늘 걱정하던 그의 진심을 알게 되니 선비님께서 늘 저를 걱정하셨지요. 제게 병고가 생길까, 더 힘들어질까. 정작 전하께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곳에 갇혀 살면서 말입니다. 아직 제가 떠나길 바라십니까? 제가 다칠까 두려우십니까? 그러하오. 하나 그대까지 지켜줄 순 없으며. 떠나겠습니다. 궁을 떠나 예전처럼 내 사람들과 그렇게 살 것입니다. 태의 뜻대로 궁을 떠나겠다. 태에게 전한다. 그렇게 태가 계획한 유정 탈출시키기 작전에 돌입하는데 이 둘의 밀회를 훔쳐보던 허상선이 이를 망쳤다. 배신이 숨쉬기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이 시츄에이션이 참 씁쓸한데요. 개원의 사람인 허상선은 원표를 찾고 유정의 사람이라 여겼던 최상궁은 개원을 찾고 이 탈출 계획은 실패할 것임이 분명한데 비밀 통로에서 똥금이를 마주한 유정은 궁에 남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개원 때문에 뿐이 아니라 스스로 중전이 될 것이다 다짐한다. 가지 않은 곳인가? 아니, 제 의지로 돌아온 것인가? 저는 전하의 후궁입니다. 전하의 여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 살기 위해 중전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전한 꼴이 되어버린 허상선 때문에 빡친 원표는 개원의 집으로 향하고 자신이 모르는 태와 개원 사이에 뭔가가 유정과 연관이 있음을 눈치챈다. 오심이 제 진료에게 있습니다. 전하께서 조수기와 합궁을 미루는 이유가 설명이 되겠군요. 내 말하지 않았소. 전하를 믿지 말라고. 거기다 원표의 불안에 불을 지피는 개원, 태의 어심이 유정에게 있어 원표의 달과의 합궁이 미루는 것이라 액을 올렸다. 그 불안의 태가 자신의 말에 어떠한 힘도 실어주지 않기에 태에 대한 불신은 살만 가고 개원은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유정의 의중이 중전 자리에 있음에 중전색봉을 앞당길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 믿을 건 대비밖에 없고 마마, 부디 그 명분이 되어주시지요.
내가 명분이 되려면 내 명분을 비워야겠군요. 나라를 위함입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함입니다. 왕실의 우존으로서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대감의 청을 들어드리지요. 내가 중전 책봉의 명분이 되어주겠습니다. 그에게 명분을 만들고자 연못에 빠지려 하고 그런 대비를 붙잡으려다 둘 다 물에 퐁당하는 7회의 명장면이 탄생을 했네요. 대비는 아프다는 이유로 내명부의 일을 부수부에게 맡기고 중전 책봉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러 궁안을 시끄럽게 만드니 슬슬 중전이 없어서 내명부가 이 꼬라지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종친과 섬사의 갈등에 조정과 종친의 압박에 곤란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태인데 그 뒤 배후에 유정이 있다는 것에 유정의 생각을 알 수가 없음에 더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수기의 짓입니까? 예, 진정 중전이 데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구려. 그럼 왜 돌아온 것입니까? 제 사람들이 저를 위해 사지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도망친 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또다시 도망쳐서 살아있는 시체로 후회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전하께선 전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생각이 계획이 무언지 알려주지를 않으니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개원에 의해 유생들까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고 이 곤란한 상황의 태에게 손을 뻗치는 원표. 자신이 해결을 할 터이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라 태를 종용하고 저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기세로 짙어지기만 하는데 개원을 만난 유정. 자신이 바로 그 죽었다고 알려진 세자빈이라 밝혔다. 내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패빈으로 죽은 유학수의 여식 유시입니다. 그리고 개원의 아들 남상에게도 중전책동을 서두를 명분을 알려주고 그녀의 계획대로 이태는 대비의 압박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중전을 고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비만 말을 대신해서 과인이 독단으로 결정하라. 대제하기 만고의 충신이로다. 유정은 개원과의 거래를 정하나 들어줄 여유가 단 1도 없다는 개원에게 자신이 폐악질로 중전의 자격 미달이 되면 어떻겠냐며 되려 압박을 하니 중전이 되는 건 힘드나 중전이 되지 않는 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턴 겁박을 할 것입니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 분노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아들이 일조를 했음에 더 분노하고 실상 이번 건당까지 해결해준 지혜로운 분인데 너로구나. 뭐였어? 동궁전까지 탐내신 겁니까? 그는 과욕입니다. 내 손으로 후대 왕을 만들 것이다 하여 다시는 폭군이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다! 아직 나만이 할 수 있어. 욕심은 과한데 들어보면 자기 나름의 정당성은 있고 삼사를 통제하지 않기에 권신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정당성도 있고 진정 연산군 때문에 폭군 트라우마 지대로인 것 같고 너의 임금이 폭군이었다면 너 또한 달랐을 것이다. 지금과는 자신을 위협해오는 유정을 제거하려 독차를 준비해보지만 예상치 않은 대비와의 타임에 전력 질주한 개원. 유정을 독살하려던 계획을 유정에게 들키고 말았다. 개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유정. 더 이상 대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전하의 손에 대감의 생사 여탈권을 쥐어주려 합니다. 해서 내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나의 생사 여탈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퇴로 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뭐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개원에게 생긴 틈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던 유정. 정의균과 임진서를 포섭해 큰 그림을 그렸던 그녀로 인해 졸지에 역적의 딸을 빼돌린 자가 되어버리고 유정의 등장에 솔산수범으로 증인이 되니 자신을 죽은 척 빼돌린 자가 개원이라 증언을 했다. 유정은 이미 죽음까지 각오를 하며 이 일을 벌였었고 치밀하게 밀서까지 만들며 증거를 들이더니 자신은 죽을 것이나 좌의정 또한 죽을 것이라 패에게 골든 찬스를 건넸다. 차후 셋 중 누가 죽더라도 아니 셋 모두 죽는다 해도
전하께선 이 밀서를 증거로 좌의정을 멸문하소서. 유정의 진심에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태, 그녀의 희생으로 진정한 군왕이 되겠다 다짐을 했다. 그렇게 충격의 독간이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개원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유정에게서 성군의 자질을 보게 되니 이 나라 조선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군주가 있었던가. 제 목숨을 걸어 민을 지키려는 그런 군주가. 한편 대비는 원자를 나을 합방이를 알아보던 중 찾게 된 승려에게서 권력욕 자극을 제대로 받게 되고 자신의 권력에서 쫓아내려는 듯한 개원의 행동들에 의심의 씨앗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마마, 데뷔전이 답답하시지요. 이 꽃처럼 서셔야 하는 분을 이리도 험한 곳에 모셨습니다. 마마, 어쩌면 유람이나 다니실 날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표와의 약속을 지키려 조숙의 처소로 향하지만 결국 합방은 불발. 미안하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번복하며 당장의 복수 대신 정의를 택하되 친첩을 살리려 하면 좌의정 또한 살려야 합니다. 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밀어내는 유정을 붙잡는 대. 오늘 밤의 합방은 너야 너. 유정에게 오래된 연심을 고백하며 중전이 되어달라 말한다. 낭자를 연모하오. 낭자보다 더 일찍, 낭자의 마음보다 더 깊이 연모했소. 함께인 길이 어렵다 하나 낭자를 잃는 것보단 쉬울 터 나의 지엄이가 되어주시오. 과인은 중전이 되셔야 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길입니다. 그대를 얻는 길입니다. 규나, 이제 수기와 함께 가보려 한다. 가시는 길이 고될 것이옵니다. 과인은 지엄이니라. 한편 북군을 막고 성군을 만드는 것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인 개원이 본 성군의 자질이 유정에게 있음에 그녀의 행적을 알아보게 되고 내복의 악수, 어찌 내가 폭군에게서 선왕에게서 지금의 임금에게서 벌어든 성군의 모습이 자네 요식의 행적에서 보이는가? 이태와 유정의 합방 소식에 원표도 원표의 딸도 분노 대분노인데 조숙대가 유정과의 과거 만남이 기억 소환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똥금이가 말하는 유정과 그녀의 유모가 아는 유정이 다름에 똥금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원표에게 알리는데 유정의 과거를 감추는 자가 왕이기에 조숙의 살레바를 진정시켜 보려는데 가짜예요, 아버지. 내 자리를 빼앗아간 게 신분도 모를 가짜라고요. 한편 꼬리 자르기에 나선 개원에게서 아웃당한 허상손에 상선이 쓰임새를 다한 모양이구려. 오심이 또는 성선을 어디에 쓰겠사옵니까? 신은 오심이 닿는 곳만을 바라볼 뿐이옵니다. 태와 유정 그리고 개원의 들제안에 태의 어머니 시해 사건이 또다시 언급이 되고 아버지의 누명이 개원 때문이라 여지껏 믿었던 유정에게 그 죽음으로 이득을 본 자는 이태였음을 유정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인지의 의문을 심으며 유정의 성군 자질 테스트에 들어가니 이태의 고민은 스타트. 똑똑한 유정의 눈에 보이는 이태의 고민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시면 전하께선 사림의 신망을 받을 터. 헌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질문을 던지니 사실을 곧대로 다 말해버리는 이태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유정. 하지만 그런 유정에게 그 누명을 벗겨줄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 그러면서도 유정의 말들이 머리에서 맴도니 가뭄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스스로 땅을 일구며 점점 더 민심을 이해하게 되니 이태는 성군으로 거듭나는 중 어찌 1회에서부터 예상했었던 팀 나누기의 변수가 진정 생겨버렸네요. 조수계를 버리고 유정을 픽하니 이태와 원표팀의 불화가 생기고 개원이 유정을 픽하면서 데뷔와 개원팀의 불화가 생기고 어째 원표와 데뷔가 한 팀 먹고 있을 수 없는 그림이라 생각했던 이태와 개원이 한 팀 먹는 걸 볼 듯한 것이 진정 예측 불가 흥미진진인데 유정은 개원을 만나 개원이 던졌던 자신의 진짜 원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니 내 원수가 누구냐고 물으셨지요. 그 답을 하러 왔습니다. 왕후께선 세자저하를 살리려 당신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선왕께선 세자저하를 지키려 내 아버지를 시해범으로 처형하셨지요. 대감은 공신들을 지키려 내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모두 내 원수로군요. 대감도, 선왕도, 전하마저. 나는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전에 이제는 복수는 없단다. 내 원한을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할지 나는 대감과 같은 길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피로 물든 복수 대신 성군을 바랬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유정. 아버지께서 가지 못한 길, 스승님께서 피하셨던 길, 전하의 곁에서 전하를 성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하께서 성군의 자질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 자질을 어찌 대감이 판단하십니까? 애초에 성군이 될 기회를 억압한 건 공신들입니다. 그렇게 성군의 자질을 가진 유정을 중전으로 만들기를 결심하는 계원과 자신이 성군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태, 그리고 그런 패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유정. 계원의 결심에 유정이 중전 내정자 만들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계원은 유정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녀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니 조숙의 분노는 하늘을 치닫고 원표는 분노를 감추며 때를 기다리려 한다. 전하와 자상이 언제까지 결탁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내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협한다 해도 곧 틈이 생길 것이야. 그리고 대비에게 원을 향한 불신과 배신감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마마의 혈육을 쫓아내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자가 자신의 혈육으로 권세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자꾸만 승려의 말이 떠오르는데 계원의 부인까지 등장해 그런 대비에게 기름을 퍼부으니 모든 게 곱게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후원을 논으로 개강까지 해버리니 신경쇠약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유정의 비밀을 안다며 대비를 찾은 조숙의 아버지 말 안 듣고 설치다가 대비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니 원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계원과 한편인 대비가 대체 왜란 의문을 음미할 틈도 없이 딸내미가 싼 똥을 치워야 하는 위급 상황에 놓인 원표. 예산일이 아니야. 마마의 의중을 알아내야 한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것인지 유정을 해치려는 대비의 의중을 눈치챈 원표가 SOS를 날릴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원밖에 없으니 대비가 주동자라면 계원에게 다 해결하라 책임지라 할 생각으로 계원을 찾았다. 대비가 꾸민 계획을 전해들은 계원은 자맥나간 이태와 유정을 찾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로의 의중을 읽어내며 아니나 다를까 조숙의가 짠 함정에 걸려든 똥금이에 이게 함정임을 눈치챈 유정의 대비가 보낸 놈들에게 둘러싸인 유정과 똥금이를 구해내는 계원과 태의 콜라보. 이태 또한 누군가가 유정을 해치려 했음을 눈치채고 행여나 똥금이에게 불똥이 튈까 이 일을 무마하려는 유정. 거짓말임을 다 알면서도 이태는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원표가 자신에게 사실을 알린 것뿐만이 아니라 연관이 있음을 계원은 깨닫는다. 조숙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유정 또한 조숙의 뒤에 누군가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태 역시 배우를 찾으려 하고 그 배후에 병판이 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한편 원표는 이 모든 게 딸의 괴락이었음을 감추기 위해 대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계원은 원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유정을 제거하고자 한 대비와 조숙이 때문에 또다시 계원과 원표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만이 계속되고 대비전이 내궁을 해치려 했다. 그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가께서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것은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한 대비 마마의 몫입니다. 자신의 딸도 지키고 가문도 지켜야 하는 병파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이제는 계원 또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 방을 세 개 날렸다. 중전인지 대비인지 확실하게 편을 정할 때인 듯합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한 계원은 대비를 찾고 이태가 알기 전에 도성을 떠나라 행궁을 제안하지만 경에 지키고자 하는 이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경의 진료입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내궁을 지키고자 함입니까? 버려질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감에 계원을 향한 배신감을 커져만 가니 나는 이 나라가 어찌되든 모릅니다. 또 나를 버리려 합니까? 그때처럼.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라는 계원의 말도 먹히질 않고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승려의 말에 흑화를 택한 대비 가마에 불을 붙이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이태는 원표를 불러 유정을 죽이려 한 건지 떠보고 과인이 수기에게 못할 짓을 하였소이다. 군왕은 무치러 하였사옵니다. 망극한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수기를 홀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 명부는 내궁의 관장이니 그 또한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내궁을 해치려 한 것인가? 과인이 넘겨짚은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원표는 딸이 죄를 다 뒤집었을까 유정을 찾아 그 배후가 데뷔임을 알리고 여식의 부덕은 아비의 불찰이옵니다. 수기의 가벼움을 꾸짖고 지극한 덕으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수기의 소행이니까. 전말이 알려진다면 이는 왕실의 추문이옵니다. 수기를 속이고 자객을 보낸 분은 데뷔마마이시옵니다. 배후를 찾지 못한 이태는 똥금이를 불러 그 배후가 조수그인지 따보는데 그녀의 행동에 그게 조수그임을 확신하고 빠개치는데 우전을 구하지 않으면 긍정의 뜻일 터 맞느냐?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태를 말리는 유정의 한숨 고르기를 한 태는 조수기를 찾고 자신은 병판을 버리지도 조수기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귓속말로 경고를 날리고 과인에겐 병판이 필요하여 수기를 귀해할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내궁을 해치려 하지 말라. 수기는 내궁의 신하여 내궁이 수기의 주군이다. 하여 내궁을 해치려 함은 반역이다. 이 일을 덮고자 하는 개원은 유정을 찾지만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유정인데 데뷔를 처벌하는 패륜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개원은 패륜의 명분을 주겠다는 유정을 이길 수가 없으니 데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낙향으로 띠를 건 내본다. 신이 낙향을 하려 합니다. 내궁저가에 목숨값은 되겠지요. 공께서 조정을 비워도 그 힘이 다하였음인데 전하께서 뜻을 펼칠 시간은 보시겠지요. 신이 없는 주중에서 전하께서 무엇을 하실지 신도 궁금합니다. 이제 데뷔마마의 일은 덮으시지요. 그리고 정의균으로부터 시월이가 별시 문제의 난항을 겪는다는 메시지를 전해 들으며 시월이가 별시에 붙어야 한다며 걱정인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 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천원을 기다려야 할 터인데 도대체 시월이는 누구인 것인지 혹시 데뷔가 이제 막 총애하기 시작한 승려 해강인 것인지 더 이상 꽂히기를 거절하는 데뷔와 그런 데뷔의 낯선 모습에 개원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유정은 데뷔와의 정면 승부를 택하고 데뷔가 자객을 보낸 진짜 배우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문제시 않겠다며 그건 개원이 데뷔를 대신해 낙향을 택했기 때문이라니 데뷔는 놀랄 수밖에 없고 이제 뭘 하려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좌의정이 벌을 자청하였사옵니다. 전하를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이번 일은 묻을 것이옵니다. 승려를 찾아가 자신의 소망을 이뤄달라 했었던 데뷔는 개원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자신에게 달라며 그 후에 낙향을 결정하라 부탁을 해본다. 그렇게 3일 후 이루어지는 기우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런 기쁨도 잠시 데뷔의 소망은 이루어지니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대. 오늘의 뜻이 마 밖에 있으니 원하시는 말을 말씀하소서. 손승이 이루어드릴 것이옵니다. 진짜 내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느냐? 나는 대비로 조선에 군림하려 한다. 그러니 주상을 내 아드님을 죽여다오. 기우제에 3일 동안 금식을 해왔던 태가 쓰러진 이유는 독이었고 이 귀한 상황을 해강 때문이라 믿게 되는 데뷔의 선언은 수렴청정이니 이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데뷔가 직접 수렴청정을 외쳐대는 유례가 없는 일들을 솔선수범해 주시니 이태의 시의 배후에 개원과 원표가 있을 거라는 합당한 의심을 하게 되는 유정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와중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허상사는 궁궐치부책을 데뷔에게 헌납하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해달라 간청을 하니 개원에게서 꼬리 자르기 당한 허상선 데뷔 라인으로 갈아타기 성공. 의복 풀장착으로 편전을 향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싶지 않은 데뷔에 법도라 하면 데뷔도 어도로 다닐 수 있게 법도를 바꾸면 되겠구려.
자신의 낙향으로라도 지키려 했던 대비의 흑화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판전에는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으니 대비의 흑화를 더욱더 부추기는 격이 되고 개원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조선을 뽀셔버리고 싶은 욕망이 대비를 가득 채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적인이었던 대비와 마침내 맞붙게 되는 개원. 마마, 대체 뭘 하려 이리 욕심을 내십니까? 부디 멈추십시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반역입니다. 좌상이 평생을 걸고 만들어 왔다는 명분, 법도 전부를 걸고 지키고자 했다는 조선의 체계. 내가 좌상의 조선을 부숴보려 합니다. 아무리 마마라 해도 감히 이 나라 조선을 부수겠다는 말을 그 입에 함부로 담는다면 내 마마를 폐위시킬 것이요! 전하의 모후가 아닌 마마는 그 어떤 권력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태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을 하는 대비 악역이라 단정짓고 그저 미워할 수만은 없는 개원의 스토리라인이 악역인 듯 악역 아닌 악역 같은 개원 때문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는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른 듯하고 그 또한 태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성군이기를 희망하는 듯하니 말이죠. 그리고 태가 언급했던 시월이는 혹시 해강이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과거가 있는 해강이라는 인물, 어쩌면 그렇게 팔려갔을 때 어떤 인연으로 해서 태와 연결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대비가 주술이나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이니 시나리오 짜기도 쉬웠을 듯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태가 자신의 어머니 때처럼 독을 스스로 마셨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깨어났다는 유정의 말에서 딱 죽지 않을 만큼 독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말이죠. 개원의 가장 큰 조력자인 대비를 먼저 치기 위한 빅픽처의 일부일 것도 같고 말이죠. 우선은 와우! 11회에서 제가 예상했었던 것이 맞았군요. 이 모든 게 이태의 빅픽처였군요. 시월이가 해강이고 그를 구해내며 양부가 된 이가 정혜균이고 이 모든 게 자작극이었던 듯하죠. 어머니를 아들이 쳐낼 수 없으니 그건 패륜이니 아들이 패륜을 저질러야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태의 시나리오.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너무 컸나요? 뒤로 뺄 걸 그랬나요? 마지막 부분에 그럴 줄 알았다면서 보면서도 입이 쩍 벌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서 입이 간질거려 말해야겠어서 말이죠. 쏘리.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흑화한다를 외친 대비는 여지껏 권력욕을 숨겨두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원 때문에 권력욕이 싹을 틔운 것인지 태가 죽는다면 그 후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함이라 자기 최면 중이고 열일이 열이던 그녀의 흑화에 자신의 나라를 부숴버린다는 그녀의 말에 역심이라며 회유해보려는데 여인이 역심을 품을 리 없다며 왕의 유고시 대비와 중전에게 권력을 몰아준 건 그 체계를 만든 건 그대 사내들이 아닙니까? 나는 조선이 내게 준 권력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를 제대로 즐겨보겠다다니 왜 여인들은 역심을 품지 않을 거라 권력을 탐내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인지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남녀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말이지 아무튼 깨워는 그녀가 그리도 원하는 그 권력을 쉽게 가지지 못할 거라며 신이 그걸 막을 거라는데 과연 그럴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막을 것 같은데 말이죠. 폭군 없는 세상 만들려다 악녀를 만들어버린 게 원인 듯하네요. 씁쓸합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해강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대비와 그런 대비에게 스멀스멀 대비와 개원 떼어놓기를 시작하는 해강인데요. 대비의 적이 바로 개원이라며 그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물이라 센 외중이고 개원 의존증에서 해강 의존증을 갈아탄 대비는 해강아,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이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물으니 이때가 생각한 혜원이 던지는 말, 개원을 잘라내야 한단다. 신하들의 수군거림에 개원 역시 해강의 존재를 알게 되니 대비 홀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라 여긴 개원은 오롯이 해강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더 큰 배후가 대비를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게 해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데 해강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시츄에이션에 대비해 해강 의존도는 상승 중이고 그에게서 에너지 받아 더욱더 과감해지니 예전과는 다른 얼굴로 권한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3, 4개로 수렴 청정을 막으려는 자들의 약점을 찾기는 기본이요. 그걸로 협박 또한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 3, 4의 존경을 받는 태제학 또한 굴욕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명분 나부랭이나 외쳐대는 그에게 지긋지긋한 명분. 이것이 나의 명분이다. 그의 아들 내미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어찌할 것이냐. 다시 묻는다. 마지막 물음이니 신중히 답하라. 저 광기 어린 눈빛 어쩌죠? 애절하고 슬퍼 보이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간 건지 거기에 조수기까지 데뷔로 익스프레스 라인을 타라며 꼬드기니 유장을 칠 절호의 기회라며 흑화 데뷔팀의 스카우트까지 완료. 한편 이태의 곁을 지키던 유정에게 들어온 건 몸에 독이 회복되긴 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던 그가 잠시이지만 눈을 뜬 것이었고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나 왕이 깨어났기에 기뻐해야 하는데 이미 조정의 대부분이 대비의 사람이 된 이 상황에 이태가 깨어난다 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그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어쩌면 궁밖에 더 안전한 상황이니 대비에게 피첩을 청해보는데 이미 회강에게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던 대비 유정에게 피첩을 허락한다. 하지만 막판에 유정과 태의 동반 출궁을 막는 조숙의 병판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딸바보 악바를 막아서는 딸 내미에 또다시 흔들리고 몰래 궁에서 빼내려던 똥꾸미까지 잡아다 유정이 태에게 독을 먹였다. 거짓 자백하라는데 조수두에게 침을 뱉은 똥금 피 비린내 나는 고문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똥금아 버텨라 버텨줘. 이태가 출궁한 틈에 결국에는 청정을 통해 왕의 권력을 갖게 되는 대비 뒤에 그 배우를 알아내는 게 급선무인데 드디어 깨원이 알게 되는 해강의 정체. 충격이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깨어나는 이태의 느낌이 유정에게도 숨긴 가혹인데요. 유정이 자신의 계획에서 태를 쏙 뺐던 걸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13회 예고를 보니 개원의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 중이던데 깨어난 이태와 개원의 대립이 예상되어집니다. 성군에 대한 갈망에 자신이 연모하는 대비의 편까지 들지 않으며 태를 지키려 했는데 진정 정수보단 변칙에 능하고 원칙보단 반칙에 법보다는 불법에 능통한 담대하지만 간교한 그에게 또 한 방 먹은 걸 알게 되니 진정태가 성군의 자질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건 아닐는지 개원은 어느 쪽을 택할 건지 다음 회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수렴은 필요 없고 청정만 할 거라는 대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임금과 백성이 갈아놓은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라니 느낌이 딱 이 땅의 성군 따윈 필요 없다. 권력만 있으면 장땡이다 뭐 이런 느낌. 백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난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느낌. 제가 너무 갔나요? 이태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엎어진 밭을 보면 더 분노할 듯한 것이 대비는 진정 아들의 패륜을 저지를 명분을 충분히 제공할 듯합니다. 이번 13회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손가락에 쥐나게 움켜쥐고 봤는데요. 심장이 쫄깃했다가 똥금이의 죽음에 마음이 졸였다가 대비의 폭군 전개에 경악했다가 자신이 폭군을 없애겠다고 마음먹으며 걸었던 그 비기를 자신이 연모하던 여인의 흑화에 다시 걷게 되는 깨원의 결단이 장형님의 눈빛 연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는데요. 역시 장형님이죠. 눈빛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리고 태가 독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건 태의 어머니가 독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었다니. 자식을 살리기 위해 독을 먹여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라. 독을 먹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마실게요. 엄마. 그러니 제발 울지 마세요. 역시 머리 좋은 놈. 깨원은 대비의 능력치를 아니 대비를 조정하는 게 승려가 아닌 태임을 꿰뚫어 보았다. 유정으로 인해 자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보게 된 태는 더 이상 시월이를 바둑돌처럼 사용하기는 싫었고 의규는 점점 더 클라이막스에 다가가는 전개에 시월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막 깨어난 태에게 무리가 갈까봐 유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월이가 대비의 유정에 대한 견제가 심함을 그리고 유정을 해치려한 진짜 배후가 대비임을 의균에게 알렸다. 이제는 딸내미 때문에 역작의 죄를 덮어쓰고 죽을 것이냐?
대비의 뜻대로 개원과 그의 조력자들을 없애야 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원표. 자꾸만 개원의 제거를 밀어붙이는 시월이에 대비는 조금씩 그를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너는 좌상에게 원한이라도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더는 고하지 마라. 예, 마마. 대비의 한마디에 격행할 수밖에 없는 시월은 이태가 곧 죽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키니 대비는 이제 내 손안에 닿을수이다를 진심으로 실현하려 시동을 걸러본다. 한편 임금이 콜해도 응답하지 않는 학자들을 솔선수범으로 찾아주시는 이태는 유정의 아버지 복권을 약속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뜻을 도모하고 이마식에 맞더니 대비일기로 갈아타기를 지대로 해버린 대제에게 삼사 뭉치기는 저세성행이 되어버리고 똥끄미를 구하고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위험한 고백을 감행해보나 회임을 감축드리옵니다. 허나 감추셨어야지요. 어찌 그리 판단하신 겁니까? 대비마마로 인해 사지로 끌려간 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거짓제백이라도 할까봐 여태껏 쥐고 있던 정신줄을 유정을 보며 놓으니 고통스러운 고문을 다 견뎠던 똥금이가 스르르 숨을 거두는데 진정 저 분장 대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유정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은 너무 슬프고 또 가슴이 먹먹한데 유정의 임신의 청정돔을 건너갈 판에 정권도 빼앗길 시츄에이션에서 도저히 그걸 내줄 생각이 단 1도 없던 대비 척사를 명령하며 폭주 시작. 내공에게 전권을 맡기라는 거구나. 아무래도 내가 세조대왕의 길을 가야 하는 모양이다. 절차 따윈 필요 없다. 명분 또한 버릴 것이다. 오늘 밤 내공과 내공을 추대하려는 자들을 모조리 척살하라. 근데 저 새끼, 허상선 저 새끼 진정 맘에 들지 않는 새끼이고 최상궁에게 손을 뻗치는데 이미 유정을 빼낼 계획을 시월이를 통해 전했던 이태의 뜻대로 유정을 탈출시켰다. 이태의 꿍꿍이를 알아챈 개원은 이태를 찾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은 성군을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그렇게 자신의 진심과 신념을 털어놓는데 그 말에 이태는 기가 찰 수밖에 없고 개원은 대비를 앞세워 나라를 파국으로 모는 이태가 더 어이가 없는데 신하에게 모든 걸 뺏겼느니라. 경연 말대로 빗줄이 준 권력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만 멈추시지요. 이미 늦었다. 부디 황궁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살생부 이름 줄긋기는 시작되고 재밌지 않나? 우리를 격렬하던 그 고결한 분들의 목숨줄이 내 손에 있다. 궁 밖으로의 탈출은 성공했지만 이내 쫓기게 되는 유정을 극적으로 구해내는 이태,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궐 안으로 들어서며 연산군 때의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겪게 되니 대비의 잔인함이 연산군 못지않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망치려는 대비를 개원이 그냥 둘까요? 폭군 트라우마를 지대로 발현시킨 대비와 개원의 이루지 못한 사랑은 진정 폭망한 사랑,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쫑파티만을 남겨둔 듯하고 대비는 진정 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개원과 대비의 대립도 점점 더 깊어지고 대비의 권력욕을 자극해 대비를 극으로까지 몰아간 이태와 개원의 대립도 더욱더 볼만한 듯한 것이 앞으로 삶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붉은 단심. 과연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대비를 위해 개원이 죽으며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둘 다 저세상행하면서 마무리될까요? 다음 주면 끝난다 생각하니 진정 아쉬움만 그득합니다. 13회에 그렇게 해맑게 웃었던 10월이의 마지막에 또 마음이 먹먹해졌던 14회 바로 시작해봅니다. 한번 시작된 대비의 폭주는 멈출 생각이 없고 유정의 씨의 시도에 자신의 권력에 브레이크 걸 듯한 인물들의 저승행, 도모에 개원의 트라우마가 지대로 발동을 걸기 시작하니 예쁘게만 봐주려던 개원의 인내심은 한계치. 서로를 연모하던 두 사람의 파국이 진정 눈앞인데 차마 그녀를 죽일 수 없었던 그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대비 또한 그에 대한 마음은 여전하니 그를 의금부로 보낼 수는 없었고 멈춰라! 의금부는 안 된다. 내 사옥에 가더라. 차후에 그 죄를 물을 것이니. 그렇게 옥에 갇힌 개원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고 자신을 폐위시킨다는 말조차 넘겨버릴 수 있는 대비 여전히 그를 죽일 수도 참아버릴 내릴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유정이 이태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니 10월이에 대한 의심도 커져만 가는데 이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10월이 대비 자신을 속인 걸 알게 되니 분노, 대분노일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의견에 만류해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 했던 시월이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줄도 모른 채 자기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니 시월이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다시 묻는다. 주상이 나를 속였느냐? 주상이 나를 속였구나. 승려를 이용해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온 게 이태임에 이태 사살을 시도하지만 그녀가 든 발병부가 가짜였음에 팔도에 대비해 역심이 드러나고 말았다. 한편 위급 상황에 태에 의해 구출된 유정은 폭군과 다름없는 대비를 막는 게 급선무라 말하지만 대비보다 유정이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더 걱정인 태. 궁으로 돌아가 이태를 독살하려 했던 자를 찾을 거라는데 태의 흔들리는 눈빛. 어쩌죠? 그게 이태의 자적극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똥금이가 목숨을 잃은 걸 알게 되면 여기도 파국이 날까요? 어째 불안합니다. 대비는 별궁으로 군대를 보내려 하고 이때다 싶은 태는 궁으로 향하고 왕이 깨어났음을 개원에게서 이미 전해 들었던 원표는 대비 때문에 병판으로서 월작 패들에게 궁궐을 내어준 치욕을 맛본 후였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문을 열어주고 태와 마주한 대비. 끌어내세요. 주상의 정적들에게 빌미를 줄 불효를 저질러 보세요. 나는 여전히 주상의 어미입니다. 태를 도발하고 하지만 대비를 끌어내리는 건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더 위험한 일이고 이를 알기에 반역을 저지르고도 누구보다도 당당한 대비 진짜에게 패륜을 저지를 명분이 안 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중작 내정자를 왕의 아이를 임신한 유정을 죽이려 했는데 그렇게 궁으로 복귀한 태는 개원을 풀어준다. 어쩌면 이태도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그가 나라의 번영을 누구보다도 위한다는 것을,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 대비를 멈추려는 개원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대비를 폐위시켜야 하는 이태의 공조는 이루어질까요? 데뷔전을 앞세워 폭정을 저지른 역당의 이름을 경들이 적어라. 어머머마를 충동지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여인의 몸으로 그리 참담한 일을 직접 할 리가 없다. 누구를 바라십니까? 어디까지 바라십니까? 하무렴 생채기만 내겠느냐. 팔, 다리 다음엔 목이니라. 전하, 사지만 잘리고 끝내려면 데뷔전을 바쳐라. 전하의 뜻을 받들어 대비마마를 행위하겠나이다. 그리고 시월이가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 의균이 마주한 건 아들의 죽음이었고, 이 노무새끼, 나쁜 노무새끼, 대비보다 더한 더러운 짓을 그렇게 해놓고 무사할 수 없는 허상선은 임금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허상선이 입성한 후 막아버린 출구와 입구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나쁜 노무새끼.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 천천히 죽어갈 운명이었군요. 대비의 폐위라는 주제로 공조를 시작하는 개원과 이태에 일이 잘 풀려나간다 생각했었지만 이태가 죽으면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영리한 유정이 깨닫게 되는 이태의 빅픽처. 대비 마마께서 수렴청정을 하게 만들고 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이 모든 일이 전하께서 짜놓은 판이었습니까? 이태의 빅픽처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시월이를 심어 대비를 꾀임에 빠지게 하며 가짜 발병부에 살임을 끌어 자신의 편 만들기에 개원을 이용해 대비를 내치려는 계획의 완성에 일이 잘 풀려나가나 했는데 죽림현 사람들 지켜주기에, 하지만 어떻게 대비가 죽림현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걸 태가 알았을까에 의문에서 시작되었던 그녀의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렸으니 이 둘의 관계에 금 가는 소리 들리는 거 아니죠? 자신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유정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똥금이를 잃었으니 그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 클 텐데, 예고를 보니 유정이 태를 견제하려는 모습까지 어째 불안불안하게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네요. 붉은 단심 마지막 15회와 16회는 제 목소리로 도전해봅니다. AI 음성에 찾아주셨던 분들이 이건 뭐지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제 목소리로 가봅니다. 붉은 단심, 매 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진정, 유정이 임금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대인배 유정이 품어야 하는 소인배 중 한 명이 이태인 것 같기만 한 거. 저 혼자는 아니겠죠? 온달 신드롬에 지대로 빠진 유정의 이태 성군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제 2회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첩첩산중인 것만 같군요. 회가 거듭할수록 모두의 입장이 너무도 이해가 되는 붉은 단심.
왕권이 약해 왕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제구실을 못한 아버지의 왕권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태인이 이제 그 성공이 코앞인데 돌을 던지는 유정의 큰 뜻이 배신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쉬운 길만 선호하는 왕권에만 집착하는 이태가 모두를 보살피는 성군이 되기를 바라기에 임신한 몸으로 이태를 막아서야만 하는 유정의 마음도 너무 잘 알겠고 유정에게서 본 성군의 자질에 자신의 뜻을 꺾었던 개원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바른 길을 가려 하니 역시 절대 악인은 아니었고 군주만 잘 만났어도 폭군 트라우마 따위는 생기지 않았을 개원. 자신의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일에만 그 안에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었을 그였을 텐데 자신의 아들을 강직하게 키운 것 또한 나라를 위해 쓰임새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래도 쭉 그리 힘들게 살거라. 너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과거니라. 내 너를 그리 가르쳤다. 아버지께서 어찌 가르치셨던 소자는 지금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보다 강하구나.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개원입니다. 그리 권세를 잡아 뭘 하려 하십니까? 대체 마마께 권력이란 무엇이기에 하고픈 바가 있기는 하옵니까? 그리고 비운의 대비 이태의 꾀임에 빠져 꼭두각시 노릇 제대로 한 탓에 폐위당할 위기에 시해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전하께서 마마의 죽음을 원하십니다. 불효도 폐륜도 왕이 저지르게 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피바다를 불러올지도 모를 악순환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개원은 대비가 스스로 폐위를 청하기를 간청해보지만 여전히 배신감 장렬인 그녀 개원의 조선을 부숴버리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원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데 이 모든 짓을 저지른 이유가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내 후원의 화단은 철마다 고울 테고 나는 여전히 대비전의 주인인 것을. 그 정도면 만족하시는 분이 그리 악독한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권력에 대한 정의도 그저 지키고 싶었어요. 내 그리운 사람들이 나를 찾고만 권력이더이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도 그리 소박했던 대비였는데 난 내 전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멀어지려는 개원의 그 간절함이 이태의 함정에 자신을 넣은 꼴이 되었으니 개원의 첫 번째 부탁부터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궁 밖에서 꽃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그림이 이태의 판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유정은 충격의 도가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 모두를 품으려는 유정에게 이걸 이유라고 되는 것인지 전하의 행보에 수백 수천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더 고심하셨어야 합니다. 쉬운 길만 가려는 이태의 본심 그대로 유정에게 들켜버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잊었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는데 일조한 개원도 품었던 유정에게 요 따위 반박이 통할 것 같은 것인지 그럼 개원파만 자신에게 적인지 선왕도 적인지 핵심을 콕 하고 찝어주는 유정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태. 진정 하나만 알고 10가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이태. 유정이가 성군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건 고작 자신의 주변인들일 수밖에 없으니 중림원 사람들은 살렸지만 대전 내관, 궁인들은 보호했지만 똥금이의 죽음에 시월이의 죽음에 피바다 말고도 방법은 많았을 텐데 말이죠. 내궁의 말대로다. 과인으로 인해 죽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피를 봤어야만 한다 생각하는 이태에게는 강건한 왕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없는 왕권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제가 더 답답하군요. 산책길 거절을 그저 유정이 화가 난 거라 단정지어버리는 이태에 아직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네요. 편전의 움직임을 알아내게. 이태가 짜놓은 판 받고 자신의 큰 그림을 시작하는 유정. 이태의 행보를 그의 다음 수를 읽으려 하고 신하들의 대비 폐위 간청에도 불엄한을 외치며 공신들을 하나하나 바둑판에서 걷어내가며 자신은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며 대비의 시해를 은연중에 내비치니 불가합니다. 이 나라를 이 손으로 그리 만들 수 없소이다. 불효도 폐륜도 허용할 수 없는 개원과 유정. 그렇게 유정의 실망감은 불어나는데 공신들이 저희가 살기 위해 할 것입니다.
반복될 악순환은 예상치 못한 것인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태가 거기에 또 실망감을 보태고 연명만이 삶은 아닌데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임을 압니다. 전하께선 앞으로도 쉬운 길만을 가시겠군요. 이 사람을 어찌 성군으로 황골탈퇴시킬지 눈앞이 깜깜한 유정이네요. 공신들과 살림을 양립하는 것만이 최대 신뢰입니다. 거기다 꼬일 대로 꼬인 이태에게 개원의 충언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니 미운 놈의 충언도 꼬이게 들릴 수밖에 없고 그만 멈추십시오. 무릎 꿇은 개원의 간청도 지난 과거에 집착 쩌는 이태에게는 먹히지 않고 죽음으로 갚거나 거래 품목을 내놓으라며 그래야 자신이 멈출 거라 되려 겁박지르고 둘 다 싫다면 데뷔전을 바쳐라. 저 절실한 눈빛에도 꼬일 대로 꼬인 이태는 진심을 볼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군요. 선대 왕들도 왕권을 세우면 잃지 않으려 피바람부터 일으켰으니 데뷔와는 다른 이태를 꿈꾸는 유정. 마마와 다르옵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마마와 같은 길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의는 확고한데 어째 불안합니다. 중림원에서 온 편지에서 이태가 자신의 주변인들을 살리고자 했었던 행적들을 알게 되니 이태가 바뀔까라는 불안함은 이태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시작해보려는 그녀의 판. 그 첫 번째 단계는 개원과의 접촉이었고 전하께서 성군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모릅니다. 견제를 견디지 못하는 군왕은 폭군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사화도 옥사도 없이 전하를 성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을 지킬 것입니다. 해서 내가 전하를 견제하려 합니다. 그리 할 수 있게 전하께서 판을 짜두셨습니다. 이태가 짠 판을 역이용해 자신의 판으로 뒤집으려는 유정은 전하의 뜻만 따르는 조정이 되면 누가 전하를 맡겠습니까? 진정 전하를 견제하려 하십니까? 경과는 다른 신하가 될 것입니다. 지아비가 아니라 신하로서 왕을 견제하겠다 결심을 했다. 그 모든 죄는 오직 신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으십니까? 약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정의 복권이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개원과 사림의 수장에게 자신이 바로 그 죽었다 여겼던 그 유정임을 밝히는 유정인데 자신의 복권 문제를 이태에게 언급하니 좌상도 신첩이 설득할 것이옵니다. 그자는 설득이 아니라 적살해야 할 자입니다. 여전히 쉬운 길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태에 신첩이 무얼 하든 전하를 위해서임을 아시지요? 자신의 진심의 한 끝자락을 건네본다. 내궁은 절대적인 내 사람이 아닙니까? 이태가 뒤통수를 제대로 한 방 맞겠군요. 유정의 신분 회복을 위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유정의 신분을 복권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건 이태이고 그의 입에서 뱉어내게 해야만 한다. 유학수의 여식, 그 여식이 살아있어오니 복권하시길 청하옵니다. 유정이 이태를 속인 거라면 재앙이지만 내명부일이니 감히 누가 그 죄를 묻겠습니까? 이태가 모든 일을 속이고 유정을 택한 것이라면 오케이일 수밖에 없음에 그렇게 이태의 입에서 그 말을 뱉어내게 하고야 마는 개원. 과인이 묵인한 일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정과 한 배에 올라탔다. 하지만 여전히 개원의 참뜻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태. 무슨 속셈이냐? 아니, 이젠 궁금하지 않다. 당한 게 있으니 꼬일만도 하기는 한데 대비에게 칼을 드는 일도 서슴없이 강행하고 점점 더 이태가 행하고자 하는 정치에 손을 들어주던 개원이 당최 보이지 않으니 개원은 참으로 답답하겠습니다. 어찌 신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부터 생각해 보시지요. 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의금부에 하옥되는 개원. 하지만 개원의 멸문상소를 명령해보지만 상소문은 전하의 명이 아닌 신하가 올리는 것이옵니다. 그따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명령은 따를 사람들이 아니니 간언도 충언도 더는 필요 없다는 이태에게 이 모든 게 유정의 빅픽처였음을 알렸다. 유정이 짜놓은 판에서 얼씨구나 노란한 꼴이 되어버린 이태는 망연자실일 수밖에 없고 개원의 협박일 거라 절실히 믿고 싶은 이태에게 유정은 신첩입니다. 신첩이 좌상과 한 일이옵니다.
공신들을 죽여 살인으로 채워 그들을 편갈라 먹게 한 다음 힘을 분열시키고 커지는 조금 망가뜨리고 그렇게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며 그 피바다 속에서 군림하고자 할 이태를 그 길이 가장 쉬우시니 왕권에만 집착할 이태를 볼 수 없다는 진심을 전해보지만 그 고통 속에 전하를 둘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 단 1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태. 과인을 저기에 대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배신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이태. 멈춰야 합니다. 내국이 적이 되면 과인은 그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학수의 딸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예고를 보니 태는 태의 길을, 유정은 유정의 길을 가는 듯한 것이 왠지 모를 이 새드엔드 느낌 어쩐답니까? 가문의 운명을 건 개원의 결단, 평생의 수건이 코앞인 이태, 그리고 이태의 수건에 돌을 던지는 유정의 성군 만들기 프로젝트가 피 튀길 듯 치열한데요. 거기다 이태가 유정으로 교화되는 걸 막는 인물이 의균이 되는 듯하니 가슴이 쪼이는 데다가 개원과 대비의 생사 여부도 이태와 유정의 대립도 마지막 남은 1회에서 다 펼쳐질 듯하니 대박 기다려지는군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함이란 명분 아래 서로에게 비수를 꽂은 이태와 유정. 평생을 자기의 사람이 아니면 적이었던 이태에게 자신은 이태의 적이 아니라 이태의 사람이라면서 자신을 견제하겠다는 유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모든 죄, 이 한 몸이 다 받아내겠다 각오한 개원의 하옥에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곁에서 자이든 타이든 사라짐에 위기감이 몰려온 대비 아들을 불효자로 만들 자결쇼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 이태가 반정과 숙청의 피바람을 겪을 것이구나 라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는데 선왕 전하의 치욕을 보았고 왕후의 참담한 죽음도 보았습니다. 전하까지 비참하게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가장 쉬운 길이옵니다. 그 길을 가심이 옳사옵니다. 하필이면 때마침 과잉 충성이 한창 발현 중인 의균이 그 작당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주시고 이태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다. 궁보다 안전한 곳이 없는데 궁 밖을 나서는 대비의 수를 다 읽어내는 개원. 마마의 모든 죄는 나로 인해서입니다. 허니, 살아주세요. 그녀를 살리고 자신이 죽음을 맞으니 살아달란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치욕스럽더라도 살아달란다. 하지만 이 일로 의균도 떠나야만 했고 이제 진정 이태에게 남은 건 유정밖에 없고 개원에게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견제는 개원과는 다를 거라 다짐했었던 유정은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고 이제 진정 자신의 시대가 온 이태. 개원의 장래에서 그가 했던 신료로 인해 전하의 은덕이 지워졌다 보십니까? 신하로 인해 전하의 부덕이 가려지심은 모르십니까? 이제부터 전하의 통치는 오롯이 전하의 책임입니다. 신하는 고할 뿐 모든 결정은 전하의 뜻이라는 말에 과인이 잘할 것이라 여기느냐? 모릅니다. 하여 전하를 믿지 못했나이다. 이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원망해야 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폐위할 거라며 그녀에게 그녀가 만든 지옥을 함께 가자. 홀로 죽지 말고 백수를 누리라. 협박 같은 당부를 남겼다. 개원의 유언을 지켜야 하기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대비에 오래오래 지속될 지옥이 눈앞에 서원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중전으로 책봉되는 유정에 서로의 안식처이자 서로의 견제자이자 성군으로 거듭날 이태와 성군으로의 길을 갈고 닦아줄 유정의 해피엔딩. 조금은 심심하게 마무리된 붉은 단심이었습니다. 15회까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보여줬던 것에 비하면 장영님의 죽음 이후 스토리 라인이 밍밍한 것이 아무래도 붉은 단심의 주인공은 개원과 대비였던 듯하군요. 역시나 대비를 위해 죽음을 자처하는 개원과 진정 궁궐 한 구석에 홀로 남겨져 버린 대비의 새드 엔딩에 이태와 유정의 해피 엔딩에 근데 저는 개원과 대비의 새드 엔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군요. 거기다 쓰임새 다한 병판의 귀향까지 딸바보 아빠가 딸내미 연정시켜주려다 실컷 이용당하고 사라진 정적이자 동지였던 개원에 이제 자기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 부푼 꿈을 꿨으니 공신인 그는 이태가 왜 다르게 대우할 거라 믿었던 것인지 조수기가 딸이라서 그 모든 게 이태의 계획이었음을 알았으면서도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인지
그렇게 개원이 이태를 조심하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들리지 않았겠죠. 병판에 무더기를 키워 단번에 잘라내려 할 것임을 그리도 개원이 말했건만 역시 댕강 잘려나가 버렸군요. 그래도 목숨은 지켰으니 개원보다는 나은 엔딩이긴 합니다. 힘없는 왕이라도 언제 폭군으로 변신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임금의 여인으로 들어앉혀야 했었던 개원과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밥하고 요리하는 게 더 없는 행복이라 여겼던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임에 그 사랑에 오케이를 했었던 데비. 이 순간부터 이미 새드 엔딩의 냄새가 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 둘의 관계.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 성군도 폭군이 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선종을 이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견제하고 왕을 이끌어야 한다고 여겼던 듯하고 유정에게서 보이는 성군의 자질에 그제서야 이태에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그의 자질의 새싹에 마음이 동했지만 이게 데비와 자신의 사이를 틀어지게 할 줄은 진정 몰랐던 게 이 사단의 원인인 듯하고 데비를 자극한 단 하나, 그 사소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안식처이자 위안인 그녀의 화원을 이태가 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으니 임금의 말을 꺾으려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 여겼을 터이고 거기에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개원에 하나 둘 자기에게서 떠나는 이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방법은 권력밖에 없다 여겼을 터이고 이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봅니다. 교류가 단절되니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알을 까고 그러다 보니 온순했던 데비가 폐양녀가 되어버린 거고 물론 거기에는 이태가 60%는 기름을 부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비가 그렇게 많은 피를 볼 줄이야. 정적들의 제거를 명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새끼 허상선이 더 나쁜 놈이고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인데 데비가 자신 곁에 이상한 놈을 두는 바람에 더 극으로 치닫은 것 같죠. 개원이 원했던 건 왕의 판에 끌려다니는 권력이 아니라 중립이 유지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선이었을 뿐이었고 성군을 갖지 못할 바엔 권력에 욕심내지 않을 사람이 그 권력을 가져야 조선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성군의 발현 움직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려 했지만 이미 뒤틀린 판을 되돌리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자신이 시작한 일에 자신이 마무리를 하려 했던 개원. 그렇게 데비의 죽음을 막으며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장형님의 연기 진정 대박이고 멘붕 온 데비의 표정 연기도 대박이었고 전도연님의 얼굴이 언뜻 보이는 데비 역을 연기한 박지연님, 이 배우를 이 드라마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녀의 연기가 장형님 연기와 대등한 듯 느껴졌네요. 거기다 공기 반 소리 반 발성도 사극에 진정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하고요. 하지만 극말미에 조수기가 데비화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쬐끔은 찝찝하고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된 듯 하지만 역시 정치 싸움은 계속될 듯하고 이게 시즌2가 나와서 자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세력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커지는 중전의 세력에 이태와의 갈등 이런 게 펼쳐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장형님 없는 붉은 단심은 왠지 단무지 빠진 김밥 같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패스. 제 리뷰를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을 또 다른 월화극을 기다리며 마무리해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